안녕하세요. 간호강사 유희선입니다. 그 전 타임 두 번째 보건행정, 보건의료 전달 체계 2-2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보건행정은 조금 학생분들이 공부하기 조금 어려운 분야, 하지만 현재 교과서 배운 거에다가 요약 정리하시면서 영상을 조금 듣거나 아니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쉽게 풀어놨으니 참고하시면 시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학생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목적입니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결국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을 이용하는 순서 또는 우리가 어떻게 병원을 이용할 것인가, 그것을 보건의료 전달 체계로 국가가 정해놓은 것이고요. 우리 또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의원에 갔다가 병원 갔어요. 또는 병원 갔다 의원 가서 외래 쪽 관련된, 그러니까 특히 크게 입원을 하지 않고 내가 간단히 피부과라든가 들렸다가 만약 여기서 의사가 보고 여기서 더 큰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3차 진료기관. 우리 누구나 알고 있죠. 바로 대학병원에 가도 진료 의뢰서가 없으면 입원 수속이라든가 검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는 암암리 알고 있죠. 이게 바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 국가가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은 이게 왜 생겼냐, 왜 이걸 하느냐, 누구나 그냥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본인이 받고 싶은 의료 받게 해야지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말씀하시면 1번 균형적인 의료 제공입니다. 국가가 재원을 투자해서 지방에다가 보건소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가지 않고요. 무조건 대학병원만 몰린다 그러면 균형적인 의료 제공이 되지 않죠. 자, 그리고 2번 의료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꼭 굳이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쉽게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내 주위에 편의점이 많듯이 이런 작은 의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3번 국민의료비 부담비를 절감할 수 있죠. 자, 같은 진료라고 해도요. 대학병원에 가는 진료비와 일반 의원에서 볼 수 있는 진료비 자체가 틀리죠. 수가가. 그래서 그런 국민의료 부담비를 절감해서 이런 단계를 뒀다. 4번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죠. 자,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국고는 같은데요. 이런 대학병원만 몰리게 되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일반 진료들,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이런 국가가 일부러 만들어놓은 보건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전부 다 활용을 못하니까 결국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5번째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 자원이라 하면요. 시설, 인력, 장비, 지식, 병원의 구조죠. 뭐.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자원은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게 됐냐? 왜 굳이 그냥 원하면 아무데나 가게 만들지? 왜 1차, 2차, 3차를 구분해 두고 진료 의뢰서를 꼭 들어야만 대학병원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시험 나온 적이 있으니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꼭 필요한 이유 5가지를 내기도 좋잖아요. 한번 볼게요. 왜 이런 1차, 2차 갔다가 대학병원에 진료 의뢰서를 꼭 들고 가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우선 정의는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정의는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정한입니다. 최고 아닙니다. 최고 아닙니다. 적정한 질적, 양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의료기술의 향상. 의료기술이 좋아졌다 이거죠. 자, 2번 의료 인력의 전문화 및 고급화 추세. 너무 계속 고급화돼서
이런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소 이렇게 이런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곳은 굳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3번 의료시설과 인력이 불균형적 분포. 시골에 의사 없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으로나 국민 입장으로 아무래도 도시에 편중되는 거를 이런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일부 규제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4번 제3자 지불제도의 도입 확산.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100%다 안 내죠. 감기로 병원에 갔어요. 그럼 한 10,000원 나왔다 그러면 제가 한 2,500원 정도, 한 20% 정도, 30% 정도 지불하고 나머지 7, 8,000원은 병원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제3자죠. 회사라 보시면 돼요. 관리공단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를 해서 그 나머지 7,000원을 받는 제도, 즉 3자 지불제도 도입이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의료 쇼핑을 많이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의료기관을 필수적으로 좀 써달라 이렇게 규제를 만든 것입니다. 5번 의료비의 급증이죠. 의료비가 너무 올라가니 좀 작은 질환은 작은 곳에서 적정하게 치료를 받아라. 그 대신 그게 위험해지고 더 심각해지면 그때 진료의뢰서를 써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보건의료 전달책입니다. 병원 가는 방법. 이해되시죠?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대학병원으로 가는 코스가 있으려면 우선 1번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지역별로 병원이 골고루 있어야 시행이 되죠. 3번 질병성의 심각성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병원 하나 있으면 이 전달체계가 되진 않죠. 4번 보건의료기관의 설비,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5번 건강은 국민의 기본 권리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유형을 존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구분 지은 거죠. 만들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이름을 엮을 때 모든 나라가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더라 이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3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존 프라이가 이거를 나눠야겠다. 존 프라이. 예. 그래서 자유방임 하나, 사회보장형 하나, 사회주의형 하나.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눈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유방임형에 속합니다. 나중에 표를 보고 비교를 좀 해보겠지만,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국, 미국, 일본이 하고 있고요. 자유방임, 자유롭게 뭔가 병원을 그냥 국민들 대상으로 자유롭게 너 병원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말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방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 네가 아픈 건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죠. 자, 우리 대학병원 가고 싶고 어느 병원이든 우리가 골라서 가잖아요. 대신 내가 아픈 건 누구 탓이에요? 국가 탓이에요? 아니죠. 내 탓입니다. 내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아픈 것이니 그냥 그래서 그게 방임이 붙은 거예요. 국민의 질환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없는 그런 주의가 바로 자유방임입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 하에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많이 최소화돼 있죠. 조금 보긴 심평원이나 이런 곳에서 병원을 관리하거나 과잉 진료에 대해서 조금 제지는 하지만 또 민간 주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들 병원 차리죠. 상계 백병원 이런 재단에서 차리기도 하고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병원 또 대학교에서 또 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일반인들도 일반 의사들도 많이 개원하잖아요. 누가 개원의 규제를 두진 않습니다. 병원이. 그래서 예방보다는 중요한 건 뭐예요? 병원을 차렸으니까 아무래도 돈을 버는 목적이 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예방보다는 질병의 치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의 포괄성이 저하되고 여기서 포괄성이라는 건요. 어, 질환을 우리 건강을 대상으로 포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질병, 예방, 그다음에 치료, 맞으면 뭐 있어요? 재활. 이 3가지를 다 얘기하는 게 바로 포괄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괄성이 저하되고 왜냐면 치료에만 집중하니까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죠. 왜냐면 MRI 기계도 더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의료진도 더 빵빵하니 좋고 뭐 출신도 좋고 뭐 다양하면 그리고 병원 시설 자체가 좋으면 의료비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장점은 뭐겠어요?
아무래도 소비자가 보건의료기관, 이렇게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료 질적 수준이 아주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의료 강대군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경제적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사람만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 뜻이고요. 시설 및 인력이 잘 운영되는 곳에서만 지역적으로 편중돼 가지고 분포, 과잉 진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지방병원은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도시화, 도시로 가면 갈수록 병원도 다 도시로 와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가 채택한 자유방임형입니다. 그러면 사회보장형은 뭘까요? 이름은 자유방임이었는데 얘는 여기서 사회보장형하고 사회주의형은, 자,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 어떤 나라의 어떤 운영 체제를 봤을 때 사회주의다. 북한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사회를 국가로 바꿔보십시오. 국가보장형. 사회가 곧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장형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사회보장형은 국가가 보장한다. 그래서 영국과 스웨덴, 캐나다가 이 의료전자체계, 병원 이용을 하는 의료비를 이렇게 받습니다. 볼까요? 자, 사회를 거꾸로 국가로 바꿔보라 했죠. 그러면 국가보장형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기획, 총괄하여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능의 분담화와 지역화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활용도 아무튼 이 사회보장형은요, 국가가 보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의사를 뽑아서요, 직접 배치하고 환자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어떤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환자가 3,000명이 있으면 그 3,000명이 이 국가에서 채용한 의사가 바로 지정 의사로, 등록 의사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에 의한 세금이 조세죠. 그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의료비 지불이 무료입니다. 무료. 누구나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 지정 병원, 국립병원에서 운영은 하고 국가가 지정한 의사가 거기서 하긴 하지만 민간 병원도 있긴 해요. 내가 너무 여기에 마음에 안 들면 내 돈 내고 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상으로 서비스를.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요. 50% 정도 낸다고 하잖아요. 600만 원 정도 받는다면요. 한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세, 세금으로 하는 건데 누구나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요. 혹시 뭐 취업 비자라든가 여행 비자를 받고 외국인이 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입원하면 그것도 무상이랍니다. 대단한 나라죠. 자, 장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겠죠. 자, 모든 국민에게 이용의 기회를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평등하게 제공이 되죠. 자, 단점이 있어요. 관료적이죠. 관료란 뜻은 뭐예요? 좀 딱딱하다는 뜻이죠. 관료적이고 행정체계가 복잡하고 아무래도 국가 그 세금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융통성이 없다는 거죠. 복잡하고 이로 인해 의료의 제공에 의해서 비효율적이고 의사들이 열의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딱딱하고 이거 왜 했어? 이 치료 왜 했어? 이 정도 돈 다 썼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감시를 받는다는 거죠. 상대적 열의가 낮습니다. 사회주의형은 이게 국가주의형이에요. 이건 조금 더 강한 거죠. 사회보장보다 조금 더 엄하고 강합니다. 국가가 자기 맘대로 합니다. 이되세요? 그래서 의료인을 만인의 권리로 인정하고요. 장점은 의료 전달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되긴 해요. 그래서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 제공이 되고 있으나 보건의료 전문의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가지고 의사가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아주 빈약하다. 그래서 왕진 의사 아세요? 왕진 가방 들고 출장 가는 의사.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좀 볼게요. 해결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 시험에는요, 자유방임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또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보장형하고 사회주의가 있는데요. 사회보장은 국가로 바꾼다면 국가보장, 국가주의. 그래서 국가주의와 사회보장, 국가보장형은 둘이 비슷한 성격이다. 근데 사회주의형이 조금 더 강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유방임형 한국, 미국, 일본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국민, 의료기관에게 자유를 줘서 대기업 너 병원 차리고 싶으면 차려. 국민들아 너가 가고 싶은 병원 맘대로 가. 단 뭐 무슨 책임? 개인 책임이에요. 개인 책임. 아픈 건 개인 책임입니다. 존 프라이가 분류한 부분에서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네가 원해서 간 거잖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유와 통제에서는 아유 자유롭죠. 터치 안 합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이죠. 자 서비스 질은 어쩌겠어요. 의사의 기술 개발이나 경쟁이 아주 치열해져서 대부분 서비스들이 아주 좋아지고 의료의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는 성형외과도 참 전문적으로 잘하지요. 아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원의 이용은 어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국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원의 이용은 비효율적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안 쓰잖아요, 국민이.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작은 병원을 쓰질 않아. 국가 입장으로는 참 효율이 없는 거죠. 좋은 병원만 가려고 하니까요. 자, 포괄성이란 개념은 보건행정에서 포괄성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에서 포괄성은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자유방위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서 뭐를 해요? 예방하나요? 대부분 치료죠. 대부분 치료를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괄성은 떨어집니다. 예방과 재활은 많이 안 하고 오로지 거의 치료 위주의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 같은 얘기죠. 예방과 치료가 치료 중심이다. 자원 이용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효율적이다. 서비스 효율성 어때요? 보건의료 전달은 어때요? 서비스는 좋죠.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 입장으로 서비스 효율성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낸 만큼 잘해주니까. 자, 그런데 사회보장형 한번 볼게요. 사회보장형. 영국, 스웨덴, 덴마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죠. 그래서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우리가 빠졌네요. 자유방위명에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냐? 본인 부담하죠, 우리가. 단 한국에는 건강보험을 필수적으로 강제적으로 들게 해가지고 직장가입자든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포함을 시켜서 결국 보험비를 내죠, 우리가. 국가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 안에.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돈을 내놓고 이거가 바로 우린 또 나중에 병원에 가면 쓰는 거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 또 병원비는 주사 놓을 때 뭐 10,000원. 그 뭐 혈압 재는 거 얼마. 엑스레이 찍는 거 얼마. CT 찍는 거 얼마. 이거 행위별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붙이는 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불 부담이 높다. 비싸죠. 아니 지방병원보다 서울대가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회보장형은 사회를 국가로 바꾸면 국가보장형, 국가가 책임진다. 국가가 온 국민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질게 나한테 맡겨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국가보장형입니다. 키워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너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어라고 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영국, 스웨덴, 덴마크. 여기는 등록의사가 있어요. 만약 의대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GP라고 해서 너 그냥 일반 전문의 말고 국가에 부름하는, 국가에 취업을 하는 등록의사를 할 거냐 아니면 전문직으로 빠질 거냐를 선택하게 해요. 그럼 등록의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GP는요 보통 의사예요. 일반입니다. 일반이. 그래서 레지던트 수련 안 받고 뭐 의대 졸업할 정도, 그 정도 일반 의사예요. 그래서 일반 의사를 채용하고 그 사람을 어느 지역 응시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서울 사람이니까 난 서울 강남으로 갈게요. 그러면 뭐 강남으로 가고 난 제주도 사람이니 난 제주도에다 취업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주도에 보냅니다. 국가가 어느 병원에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병원에 그 의사를 보내죠. 그럼 그 의사는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직장 생활과 좀 다른 개념이죠. 의사의 급여 자체가. 그래서 국가병원에 등록된 의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정한 환자를 돌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을 보면요. 세금으로 하고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자유 통제 입장으로는 절반 삼각형의 삼각형 통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형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지역민이면요. 담당 의사가 정해져 있어요. 등록 의사가. 그래서 나를 그 등록 의사에 해놓고요. 단 뭐 몇 군데가 있어서 한 두세 명은 제가 고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등록이 돼 있고 내가 이 의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 돈 내고 그냥 다른 병원 이용할게. 이것도 조금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통제가 기본입니다. 통제. 그래서 내 담당 의사가 주치의가 정해진다. 이게 사회보장형과 자유방임의 차이점입니다. 비용 부담은요 세금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상입니다. 무료, 거의 무료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봉급을 뭘 받냐면 인두제, 사람 머릿수다. 야, 너 제주도에 보냈더니 제주에 3,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3,000명 등록된 환자를 네가 관리해. 그래서 3,000명 곱하기 얼마. 이게 바로 월급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질, 의료의 전문성을 본다 그러면 적극적이지 않죠. 어차피 사람 머릿수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아프다 해서 더 뭐 봐주거나 그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의료인의 동기유발이 적습니다. 그리고 좀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진다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하나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료로 받는 서비스가 얼마나 뭐 유료 서비스보다 더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의 이용. 국가가 봤을 때 자원의 이용 아주 박박 긁어 써서 아주 효율적이죠. 지정된 의사를 국가가 입장으로 취약한 지역에다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거기 국가병원에 있는 모든 물품을 쓰게 만드는 거고, 세금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자원 이용은 아주 잘합니다. 국가 입장으로. 대신 포괄성도 좋아지죠. 예방 중심으로 하게 돼 있죠. 인두제. 내가 3,000명 관리하는데 3,000명이 더 힘들고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많이 합니다. 미리 예방 중심. 그래서 예방과 치료를 하지만 예방을 더 중시합니다. 자원 이용은 효율적이죠. 아무래도. 하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환자 입장으로는 느리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좀 경미한 질환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좀 떨어진다. 그리고 사회주의형, 우리 북한에서 하고 있는 구소련,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는 사회보장형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강하고요. 국가가 완전히 내가 왕이야. 내가 하란 대로 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왕집 직접 하는. 그래서 여기는 봉급제, 월급제를 받고 있고요. 국가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적극적이지 않죠. 국가의 재원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예방, 치료 둘 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방 중심. 국가 재원, 남는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껴야죠.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상당히 중시하는 겁니다. 자, 자유방위면 다시 자세한 카테고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유방위면입니다.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이 최소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1989년 7월 1일 전국민 의료보험을 우리는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자유방위 이어서 했고요. 자, 우리나라가 자유방위명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차 보건의료의 배경입니다.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는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뭔지 1978년도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보건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1차 보건의료 보건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그죠? 그리고 보건소 밑에 동생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그 아래 마지막 막내 동생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세 가지죠. 1978년도에 구소련 알마아타에서 처음 선언됐고요. 자, 키워드는 알마아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1차 보건사업 담당 부서는 각 지역의 지역 의료과에서 맡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1차 보건 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보건진료원이다. 알마아타에서 선언한 거. 자,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 1, 2, 3차 볼게요. 1차 진료 단계. 질병을 발생하여 진료를 받을 때 이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입원 안 하고 외려, 피부과, 내과 뭐 있잖아요. 한 번씩 그냥 가는 외래 진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질병의 약 7, 80%를 처리하죠. 간단한 질병을.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입원을 하는 2차, 3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진료 기관은 어디예요? 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입니다. 자, 2차 진료는 얘보다 살짝 높은 단계 병원급이죠.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
또 3차 진료는 우리가 아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상수도 정해져 있죠. 분화된 전문의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3차 진료. 특수진료 병원도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1차 보건의료의 정의 및 기본 개념입니다. WHO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1차 보건의료,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키워드는 접근성, 지불 가능성, 주민 참여, 수용 가능성인데 정의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공동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초기 단계를 의미하고요. 보건소를 지었어요. 1차 보건의료는 그냥 보건소라고 보셔도 돼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해야 되겠죠? 만들어놨으니까. 주민들이 지불 능력, 돈은 내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면 가요, 안 가요? 너무 비싸면 차라리 1차 안 가고 3차 가지. 맞잖아요. 그래서 외래는 조금 지불 능력이 맞는 의료 수가가 제공돼야 되고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건강 요구에 기본을 두고 있고요. 주민과 보건의료팀과의 접근성과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팀제로 이용이 되거든요. 팀. 의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1차 보건의료는 지역개발 사업의 일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죠. 그리고 더 높은 3차로 가야 된다. 그러면 후송 의뢰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진료 의뢰서를 써서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아니면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보내주는 거죠. 의사 혼자만이 아닌 보건의료팀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과는 의사 혼자 하죠. 근데 1차 보건의료 시설할 때 이제 보건의료팀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혼자 보지만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도 있고 옆에 인력들이 좀 있죠. 임산부의사도 있고 등등. 그래서 그런 팀을 이뤄서 1차 보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주민과의 교량 역할은 주민을 위한 봉사하고자 하는 활동적인 사람이 적합하다. 그래서 누가 많냐면 동네 이장이 많이 하시죠. 이장, 청년회장 이런 분들. 1차 보건의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한마디로 보건진료소, 보건소 같은 개념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의료 활동, 포괄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기관의 활동이고요. 2번.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특이한 질병이 아니에요. 흔한 질병부터 우선 관리하고 질병 예방이 중요하다. 3번. 보건의료 관련인들 간의 공동활동이라 볼 수 있어요. 팀이 있다고 그랬죠. 4번.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건강 실현을 위한 것이다. 5번. 상값을 제공해야죠. 비싸면 대학병원 갑니다. 좀 싸야 돼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이 있어야 된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학병원처럼 멀리 있으면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또 6번.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이 처음으로 접촉하는 보건의료 사업이 바로 1차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원칙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쉽고 평등하게 이용 가능한다. 보건사업이 전개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겁니다. 2번. 기본적인 건강 요구의 기초. 3번. 적극적인 참여와 계속적인 성격. 계속 보건소는 운영해야죠. 4번.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 좀 쌓아야 된다는 거. 5번.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관리해야 된다. 보편적인 거 하는 거. 특수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보편적인 거. 6번. 모든 주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제한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요소를 이렇게 9가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1번. WHO에서 정한 1차 보건. 보건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번. 식량 공급, 영양 및 정신보건의 증진, 안전한 식수와 공급과 기본 위생관리. 보건소에서요, 수질관리도 합니다. 환경관리도 하고요. 3번.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사업, 기본환경 위생의 관리, 전염병의 예방접종, 풍토병 예방 및 관리, 기본의약품 제보. 기본의약품이지 특수의약품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수 아니에요. 기본의약품입니다. 보건소에 산모가 갔어요. 뭐 처방해 주지 아세요? 엽산, 비타민 이런 거 주는 것처럼 기본의약품. 그리고 통상질환과 상해에 대한 기초적인 치료. 최상의 치료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1차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큰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9번. 심신장애의 사회의학적 의료 정신 관련된 거죠. 정신. 그래서 식량, 식수, 키워드는 모자보건, 예방접종, 기초치료, 필수의약품, 정신보건, 모자보건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1차 보건의료의 역사를 보시면 1969년도에 선교사에 의해서 보건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고요. 거제도에서. 자, 1980년도 12월에 알마타 선언 이후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특법입니다. 농어촌 특별법 공파해서 벽지, 오지, 상간, 보건소에를 읍면에다가 지어놨는데 섬에 사는 할머니가 그 진료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1980년도에 농어촌 특별법에서 공포를 하면서 야, 보건진료소를 세워주자, 섬마을에다가. 그래서 벽지, 오지, 상간이죠. 벽, 오지, 상간, 리 이런 곳에다가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누굴 뒀어요? 의사가 안 갈 거 아닙니까? 의사는 다른 데 가지. 섬에 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 제도를 둬서 보건진료원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조무사가 시험 봐서 가는 곳이에요. 벽오지 지역사회 간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 인력은 보건간호사이다. 성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알마타 선언 이후에 2000년까지 세계 모든 인구를 건강하게 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자, 1차 보건이 뭔지 우리가 금방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 맞고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이건 정의 부분, 아까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요 부분, 2021년도, 20년도, 16년, 13년, 12년, 9년, 7년, 4년, 총 몇 번이에요? 한 8번 정도 시험 문제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접근성이 뭔지, 지불 가능성, 주민 참여, 수용 가능성, 요 부분 기억하시면서 책 75페이지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 수가죠. 좀 진료비, 우리는 국민의료비, 의료비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진료비를 병원 가면 활용을 했어요. 보건소든 병원이든 활용을 했어. 그럼 우선 우리는 무슨 병원비를 어떻게 내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진료비, 지불보상. 아무래도 한국에서 쓰는 거를 많이 시험 문제 내겠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빈도가 좋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뭘까요? 하는 것마다 매기는 거죠. 패키지가 아니고요. A, B, C, D 그래서 하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서비스 단위당 가격 곱하기 제공된 횟수. 엑스레이 찍을 때 CT 찍고 또 계산하고 계속 합산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항목별 진료, 투약 서비스를 다 더하는 거다. 장점은 뭐예요? 기술 개발이 좋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죠, 아무래도. 그리고 의료인죠. 의사들이 자율성과 재량권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추천 많이 하죠. 아, 이거 한 번 더 찍어보시게요. 이렇게. 단점은 뭐예요? 뻔하죠, 뭐. 과잉 진료하고 과잉 투약하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과잉 투자가 많이 되죠, 병원도. 치료 중심의 서비스 치중할 수밖에 없고요. 투자해놨으니까 치료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 총 의료비의 증가가 왜냐면 우리는 일부 부담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의료 자원의 지역 간 편제 아무래도 서울 쪽이 많이 잘 사는 쪽이 의료시설이 더 편제되고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행위별수과제는 사후 뭔가 일을 다 한 다음에 내는 방식입니다. 사후 결정 방식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80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괄수과제가 있습니다. 포괄수과제는 우리나라는 포괄수과제하고 우리 아까 행위별수까지 두 가지를 활용하는데요. 포괄수과제는 일부 질병군에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4개과 약 7개 질병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건 세트입니다. 포괄. 세트로 다 묶어서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자, 보시면 사전보상제도입니다. 사전. 제가 탈장으로 수술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자궁 관련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제왕절개를 하러 갔어요. 그럼 제왕절개는 시술 과정이 거의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으니 제왕절개는 얼마다 따라서 가격이 대략 딱 정해지는 거를 갖다가 포괄수가제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딱 때려가지고 세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게 사후 보상이 아니죠. 사전에 낼 수도 있는 만큼 뭔지 아니까. 자, 그래서 수정체 수술, 항문, 편도, 탈장 수술, 충수 절제술, 맹장 수술이라고 하죠, 우리가.
충수염 절제하는 거, 그다음에 자궁 관련 수술, 제왕절개술. 자, 돈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4개과에 7개, 딱 이거 7개는 가능합니다. 장점은 의료 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하죠. 의료기관 생산의 증대, 행정 절차 간편하죠. 세트니까요. 단점 뭐겠어요? 아무래도 더 이상 무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료의 수준이 좀 질적 수준이 좀 저하되는 거. 그리고 행정직의 진료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있죠. 그렇죠? 제왕절개를 50만 원 받아요. 뭐 50만 원인데 더 좋은 거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슈처하고 이렇게 봉합을 하는데 일반 실, 제거하는 실을 써야 되는데 조금 비싼 녹는 실을 쓴다? 뭐라 하는 거지. 행정직 쪽에서. 야, 그거는 정해진 재료로 써야지 왜 네가 맘대로 다른 재료를 쓰냐. 이렇게 간섭을 한다는 뜻입니다. 포괄수가제를 이제 어떻게 들어가 보시면 되냐면 참고만 하세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사이트를 먼저 가시면요. 쭉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포괄수가제가 있어요. 포괄수가제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수정체, 백내장 수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날짜를 입력해요. 입원 일자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며칠 입원했는가 또 써요. 쓰고 보시면 본인 부담금 최대 20%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부담 20% 클릭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2군데 있는지, 1군데 있는지, 주말에 수술했는지를 딱 클릭하시면 검색이 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평원에서 직접 조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평원 조회입니다. 심사평가위원회 조회를 해보면 자, 상급병원에서 하는 금액은 144만 9천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는 거는 39만 원, 37만 원. 종합병원에서는 조금 차이 나죠. 의원에서 하면 31만 원. 그래도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수정체 수술하는 거 했더니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보컬수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약 7개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 7개 포괄수까지 만약에 7군을 시험에 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수정체, 눈, 항문 수술, 편도 수술, 탈장 수술, 충수 절제술, 자궁 관련 수술, 제왕절개 요 7개는 좀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두제입니다. 교과서 81쪽 하고 있습니다. 인두제. 사회보장형에서 하고 있었죠. 인두제. 영국, 스웨덴,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등록된 의사가 국가병원에서 사람 머리수당 인두제입니다. 사람 인자, 머리 숫자예요. 인두제. 네 환자, 외래 환자 1000명이 있다. 나한테, 의사 한 명한테. 그러면 1000명 곱하기 얼마? 이거를 봉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 수, 즉 자기가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정 지역의 주민 수, 주민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곱해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면 아무래도 주치의가 한 명이라서 계속 증대하죠. 누군지 뻔히 아니까요. 비용도 절감 많이 하죠. 대신 좀 예방 치료 중심이 되겠죠. 인두제는. 사회보장형 자체가 예방 중심이니까요. 행정 절차는 좀 간편한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 그러면 환자가 선택을 못하죠. 이 의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이 좀 됩니다. 너무 안 된다 그러면 바꿔달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과를 가고 싶거나 다른 지역을 가고 싶다. 만약에 제가 뭐 서울이에요. 내가 인천에 가고 싶어. 그럼 인천에 의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 서울 의사한테 허락을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 맘대로 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조금 단점인 거고. 그래서 과소진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도 머리수당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한테 저 자세히 안 해준다는 거죠. 환자 후송이나 의뢰가 증가하죠. 소홀하면 내가 의사를 바꾸고 싶거든. 그게 인두제, 사회보장형인 영국이나 스웨덴, 덴마크가 채택한 GP 의사제입니다. GP 등록의사제. 자, 봉급제는요. 북한이라든가 사회주의형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북한, 구소련 이런 데서 봉급제. 의료인에게 그들의 각 근무 그거에 따라 봉급을 준다. 그래서 1회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급료를 주기 때문에 의료비 억제 효과는 있고 과잉 진료를 예방하는 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의료 질이 떨어지고 형식주의가 되고 관료화, 좀 뻔한 일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행위별수까지 한국에서 쓰고 있는 거 시험에 나오고요. 포괄수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행위별수까지 의사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죠. 근데 과잉 투약, 과잉 진료, 의료비 증가가 단점이다. 공급제는 의료비 억제 효과, 과잉 진료를 예방하지만 의료 질이 떨어지죠. 인두제도 의료 질은 떨어집니다. 사람 머리 수당 받는다. 포괄수까지는 진료비 청구할 때 좀 간소화해요. 아까 보셨죠? 수정체 수술하는 거 37만 원 딱 내는 거가. 그래서 포괄수까지는 저희가 조금 쓰고 있는 행위별 수까지 포괄수까지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포괄수까지는 몇 개? 7개. 7군에서 쓰고 있다 했습니다. 이 정도 보건행정 부분, 1차 보건, 그리고 어떤 진료비를 우리 내고 있는지, 진료비 수가 관련된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보장제도, 이 부분은 간호행정에서 꼭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로 빼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